하루하루의 초대 소곤소곤 TV. 오늘의 동화 황금거위. 원작 그림 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첫째가 따뜻한 빵과 포도주를 들고 나무를 베러 갔어요. 그런데 숲속을 걸어가던 첫째 앞에 난쟁이 할아버지가 나타나 말했어요. 이보게,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데 먹을 것 좀 나눠줄 수 있겠나? 안 돼요. 저 혼자 먹기에도 부족하다고요. 첫째는 쌀쌀맞게 대답하고는 할아버지 옆을 휙 지나가 버렸어요. 잠시 후 숲속을 걸어가던 첫째는 커다란 나무를 발견하고 힘차게 도끼질을 했어요. 쿵! 쿵! 그런데 그만 도끼를 놓쳐서 팔을 다치는 바람에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했어요. 다음 날 이번에는 둘째가 따뜻한 빵과 포도주를 들고 나무를 베러 갔어요. 숲속을 걸어가던 둘째 앞에 또다시 난쟁이 할아버지가 나타나 먹을 것을 달라고 했어요. 저도 배가 많이 고파요. 나눠줄 게 없다고요. 둘째는 쌀쌀맞게 대답하고는 할아버지 옆을 휙 지나가 버렸어요. 한참 후 작고 단단한 나무를 발견한 둘째는 힘차게 도끼질을 했어요. 쿵! 쿵! 그런데 도끼날이 쑥 빠지면서 둘째의 발등을 찍는 바람에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했어요. 다음 날 마음씨 착한 막내가 나무를 베어오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형들이 비웃었어요. 우리도 못 해온 나무를 내가 해오겠다고? 막내야, 불을 떼지 못해서 따뜻한 빵이 없구나. 딱딱한 빵이라도 가져가겠니? 어머니는 막내에게 딱딱한 빵과 물을 주었어요. 막내가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숲속을 걸어가는데 난쟁이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이보게, 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는데 먹을 것 좀 나눠줄 수 있겠나? 저에게는 딱딱한 빵과 물밖에 없는데 그것도 괜찮으시다면 나눠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막내가 도시락 가방을 열어보니 김이 모락모락 나고 말랑말랑한 빵과 달콤한 포도주가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막내와 난쟁이 할아버지는 포도주와 빵을 맛있게 나눠 먹었어요. 고맙네, 젊은이. 나도 선물을 주고 싶은데 저 앞에 있는 늙은 나무를 베어보겠나? 막내가 나무를 베자 그 안에는 황금 깃털을 가진 거위가 들어있었어요. 날이 어두워져서 집에 돌아갈 수 없었던 막내는 황금 거위를 안고 근처 오두막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오두막집 주인의 큰딸은 황금 거위를 보고 탐이 나서 깃털을 갖고 싶었어요. 막내가 잠든 사이 몰래 황금 깃털을 뽑으려는 순간 큰딸의 손이 거위에 찰싹 붙어버렸어요. 엄마야, 이를 어째? 얘들아, 나 좀 도와줘. 둘째 딸이 언니의 어깨를 잡자 둘째 딸의 손도 큰딸 어깨에 찰싹 붙어버렸어요. 깜짝 놀란 셋째 딸이 둘째 딸의 허리를 잡자 셋째 딸의 손도 찰싹 붙어버리고 말았어요. 다음 날 막내는 황금 거위를 안고 오두막집을 나왔어요. 손이 붙어버린 세 딸들도 줄줄이 따라 나와야 했어요. 지나가던 신부님이 이 광경을 보고는 달려와 막내딸의 치마를 붙잡았어요.
그러자 딸들을 떼어 놓으려던 신부님의 손도 찰싹 붙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농부가 다가왔어요. 아니, 신부님 어디 가세요? 농부 역시 신부님의 등에 손이 찰싹 붙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 둘씩 붙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줄이 한없이 길어졌어요. 한편 이 나라의 임금님에게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착하고 예쁜 공주가 한 번도 웃지를 않는 거예요. 임금님은 공주를 웃게 하는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공주와 결혼도 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공주를 웃기려고 했지만 공주는 누구에게도 웃어주질 않았어요. 공주는 여느 때처럼 슬픈 얼굴로 창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황금 거위를 아는 막내가 궁전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황금 거위에 손이 붙은 사람들은 서로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구령을 붙이며 뒤뚱뒤뚱 걸어가고 있었어요. 거위도 꽥꽥 울자 그 광경이 너무 우스꽝스러웠어요. 하나, 둘, 꽥. 하나, 둘, 꽥. 그런데 창문에 서서 그 광경을 보던 공주가 갑자기 깔깔거리며 웃는 게 아니겠어요? 저것 좀 봐요. 다들 붙어서 띠뚱거리며 걷고 있어요. 공주의 웃음소리가 들리자 갑자기 황금 거위에게서 큰딸의 손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손도 차례차례 떨어졌지요. 임금님은 막내를 불렀어요. 공주를 웃게 해주었으니 약속대로 많은 재물을 주고 공주와 결혼시켜 주겠노라. 마음씨 착한 막내는 예쁜 공주님과 결혼해서 황금 거위와 함께 궁전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잘 들었나요? 사람들의 손이 왜 붙었을까요? 친구의 생각과 이름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글을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이 적어주세요. 친구의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친절을 베풀었던 막내는 커다란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냥하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길 호쌤이 응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운 꿈 꾸세요. 내일 또 봐요. 구독, 좋아요, 추천 꾹. 오늘의 동화 알프스 소녀 하이디. 원작 요한나 슈피리. 하이디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셔서 이모와 함께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모는 하이디를 산속 할아버지 댁에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먼 도시로 일하러 가야 해서 하이디를 맡기러 왔어요. 아니, 이렇게 깊은 산 속에서 혼자 사는 데에게 아이를 데려오면 어쩌란 말이냐? 사실 혼자 살아가는 할아버지는 하이디와 함께 살게 되어 마음속으로는 정말 기뻤어요. 할아버지는 하이디를 위해 편안한 침대를 마련해주고 따뜻한 빵과 우유를 갖다 주셨어요. 하이디는 할아버지를 처음 만나는 거였지만 할아버지가 정말 좋았어요. 다음날 아침 하이디는 침대에서 푹 자고 기분 좋게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할아버지는 들판에서 염소들에게 먹이를 주고 계셨어요. 일어났니, 하이디? 저 산 아래에 가면 양을 돌보는 피터를 만날 수 있을 게다. 피터와 함께 양들을 몰고 언덕에 가보는 건 어떠니?
할아버지가 하이디에게 다정하게 묻자 하이디는 할아버지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네, 그럴게요. 할아버지랑 살게 돼서 너무 좋아요. 하이디는 산 아래로 내려가 피터를 만났어요. 피터는 하이디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두 사람은 언덕으로 가서 양들이 배부르게 풀을 뜯는 동안 하이디와 함께 즐겁게 뛰어놀았어요. 그동안 혼자서 양들을 돌보던 피터는 함께 놀 친구가 생겨서 너무 좋았어요. 하이디는 낮에는 피터와 함께 양들과 뛰놀고 오후에는 할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렸어요. 그렇게 하이디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났어요. 시간이 흘러 겨울이 되자 하이디의 이모가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하이디를 다시 데려가려고 왔어요. 하이디는 친구도 사귀고 공부도 해야 해요. 하이디는 이모를 따라 도시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도 하이디를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이디를 위해서 도시로 가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았어요. 결국 이모와 하이디는 산을 떠나서 오랜 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어느 큰 집 앞에 도착했어요. 그 집에서 하이디는 어린 소녀 클라라를 만나게 되었어요. 클라라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 걸을 수가 없어 늘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만 했어요. 하이디는 상냥하고 친절한 클라라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클라라와 하이디는 늘 붙어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이디는 도시에 살면서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알프스 산과 할아버지 피터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밥도 잘 못 먹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시름시름 아팠어요. 결국 클라라의 할머니와 하이디의 이모는 하이디를 다시 산속으로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클라라는 하이디와 헤어지는 게 너무 슬펐어요. 하이디, 너무 슬퍼. 나는 내가 안 갔으면 좋겠지만 너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단 걸 알아. 클라라, 정말 보고 싶을 거야. 내년 봄에 우리 할아버지네로 놀러 와. 함께 놀자. 하이디는 클라라와 아쉬운 작별을 하고 알프스 산으로 돌아왔어요. 하이디, 어서 오너라. 할아버지, 피터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이디는 산으로 돌아와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양들을 돌보고 들판을 뛰어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얼마 뒤 하이디는 클라라가 놀러 온다는 편지를 받았어요. 와, 클라라가 놀러 온대요. 알프스에 온 클라라는 하이디와 피터와 함께 여기저기 구경을 하며 재미있게 놀았어요. 하지만 하이디가 또 산을 떠나 도시로 가버릴까봐 두려웠던 피터는 클라라와 함께 노는 것이 즐겁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클라라가 휠체어에서 내려와 돗자리를 펴놓고 들판에서 하이디와 놀고 있을 때 휠체어를 산 밑으로 떨어뜨렸어요. 나중에 휠체어가 없어진 것을 안 클라라는 너무 슬펐어요. 클라라,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나랑 피터가 도와줄 테니 한번 걸어보자. 하지만 하이디, 나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 걷지를 못했는걸.
알프스에 온 뒤로 맑은 공기도 마시고 신선한 음식도 먹어서 많이 건강해졌을 거야. 그러고 보니 다리가 좀 단단해진 것 같기도 하고. 하이디의 말에 용기를 얻은 클라라는 하이디와 피터가 양옆에서 잡아주자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한 발 한 발 걸어보았어요. 처음에는 걷는 게 힘들었지만 얼마 뒤에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아주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며칠 뒤 클라라를 데리러 온 클라라의 할머니와 클라라의 아버지는 클라라가 걷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 클라라, 내가 걷다니. 클라라의 아버지와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때 피터가 뒤에서 쭈뼛쭈뼛 다가왔어요. 모두에게 미안해요. 내가 휠체어를 없애버렸어요. 피터, 용서해줄게. 내가 한 행동은 나빴지만 휠체어가 없는 바람에 걷게 되었으니 말이야. 알프스 산 위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웃음소리가 멀리 퍼져나갔답니다. 잘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도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의 이름을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 부모님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부모님과 친구의 생각과 이름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글을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이 적어주세요. 부모님과 친구의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오늘은 자연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변화시키는 건강한 소녀 하이디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자연을 사랑하며 늘 감사한 마음을 갖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호우쌤이 응원합니다. 오늘도 호우쌤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운 꿈 꾸세요. 월요일에 또 봐요. 구독, 좋아요, 추천 꾹. 오늘의 동화 키다리 아저씨, 원작 진 웹스터. 밝고 착한 소녀 주디는 보육원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주디는 늘 원장님을 도와 청소도 열심히 하고 어린 동생들도 잘 돌보았어요. 어느 날 보육원 원장님께서 주디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주디야, 어느 마음씨 좋은 신사분께서 내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구나. 내가 쓴 글들을 보고는 내가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 그분이 누구신데요? 아직 안 가셨죠? 가서 고맙다고 말씀드려야겠어요. 주디는 기쁜 마음에 현관문으로 뛰어갔어요. 그때 자동차 앞에 서 있는 어느 신사분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자동차 불빛 때문에 그의 그림자는 현관에서부터 벽까지 아주 길게 늘어져서 마치 긴 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주디는 그 신사분을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날 밤 주디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학교에 가다니 너무너무 행복해. 학교에 가면 키다리 아저씨에게 편지를 써야지. 그렇게 학교에 간 주디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글도 쓰면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어요. 그리고 3일에 한 번씩 키다리 아저씨에게 편지도 썼어요. 키다리 아저씨, 저 주디예요. 학교 생활은 너무너무 즐거워요. 새 친구들도 사귀고 농구부에도 들어갔어요. 아저씨 덕분에 정말 행복하고
꿈만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주디는 얼굴도 모르는 키다리 아저씨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어요. 크리스마스에는 키다리 아저씨가 금화를 선물해 주기도 했어요. 그 덕분에 주디는 읽고 싶었던 책과 은식에 담요를 살 수 있었어요. 주디는 가족이 없었지만 키다리 아저씨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5월의 어느 날 주디의 친구 줄리아의 삼촌인 저비스가 학교에 놀러 왔어요. 주디야, 내가 지금 어디 좀 가봐야 하는데 우리 삼촌에게 학교 안내를 좀 해줄 수 있을까? 줄리아의 부탁으로 주디는 저비스와 함께 학교를 둘러보며 정답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디는 친절하고 다정한 저비스가 왠지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하게 느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주디를 불렀어요. 주디, 내가 쓴 소설이 공모전에 뽑혔단다. 그래서 내 학비를 전부 학교에서 내줄 거란다. 정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정말 기뻐요. 주디는 기쁜 소식을 키다리 아저씨에게 편지로 알렸어요. 주디는 그동안 키다리 아저씨에게 늘 받기만 해서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장학금도 받고 공모전에도 뽑혔다는 소식이 키다리 아저씨에게 주는 선물 같아서 행복했어요. 주디의 소식을 들은 줄리아의 삼촌 저비스도 선물로 초콜릿 상자를 들고 찾아왔어요. 주디와 저비스는 근사한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연극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날이 저물어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자 주디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주디는 자신도 모르게 친절하고 다정한 저비스를 좋아하는 마음이 커져버린 거예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주디는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주디는 학생들 대표로 졸업식 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지요. 그런 제가 학생들 대표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과 학교 선생님들,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가족이 아니었음에도 제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신 키다리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키다리 아저씨, 어딘가에서 보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훌륭한 학생으로 잘 자라서 졸업까지 하게 되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후 주디는 키다리 아저씨가 소개해준 농장에서 지내면서 작가의 꿈을 키워나갔어요. 주디는 졸업 후에도 키다리 아저씨에게 편지를 썼어요. 저비스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과 자신이 쓴 소설이 드디어 책방에서 팔렸다는 것 등을 편지에 써서 키다리 아저씨에게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디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편지에는 어느 집 주소와 함께 키다리 아저씨가 많이 아프니 와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주디는 걱정되는 마음에 편지에 쓰여 있는 주소로 찾아갔어요. 주디는 키다리 아저씨를 드디어 볼 수 있다는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현관문을 똑똑똑 두들겼어요. 그런데 주디는 문을 열고 자신을 맞이해주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저비스였던 거예요. 주디, 어서 와. 내가 바로 키다리 아저씨였어. 깜짝 놀랐지? 주디는 그토록 보고 싶었던 키다리 아저씨가 자신이 너무나 좋아하는 저비스였다는 사실에 정말로 기뻤어요.
그렇게 다시 만난 주디와 저비스는 서로를 아껴주며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잘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키다리 아저씨와 같은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누구인지 말해보세요. 친구의 생각과 이름을 댓글로 적어보세요. 글을 적다 보면 하루하루 조금씩 쌓여서 친구의 생각 주머니가 커질 거예요. 생각이 안 떠올라도 괜찮아요. 생각만 해도 돼요. 이름 3자만 적어도 돼요. 글을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이 적어주세요. 주디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질 거라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호호쌤이 응원합니다. 오늘도 호호쌤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운 꿈 꾸세요. 내일 또 봐요. 구독, 좋아요, 추천 꾹. 감사동화 사랑해요 코끼리 선생님. 다람쥐반에 선생님이 새로 오셨어요. 길쭉길쭉 긴 코에 딸기 무늬 스카프가 예쁜 코끼리 선생님이에요. 선생님도 딸기를 좋아하나 봐. 나랑 똑같다. 다람이는 코끼리 선생님이 참 좋아요. 선생님의 길쭉길쭉 긴 코로 주르륵 슝 미끄러움을 태워주시면 신이 나거든요. 야호! 만들기 시간에 선생님께서 다람이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람이한테는 딸기 접는 법을 가르쳐 줄까? 우와, 내가 딸기 좋아하는 걸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지? 다람이는 깜짝 놀랐어요. 다람이는 선생님께 배운 대로 색종이로 딸기를 열심히 접었어요. 선생님께 딸기 목걸이를 선물해야지. 꾸르륵, 꾸르륵. 다람이는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집에 갈 때까지 참아야지. 다람이는 꾹 참고 열심히 딸기를 접었어요. 딸기 한 알, 딸기 2알, 딸기 3알. 드디어 딸기 목걸이가 완성되었어요. 선생님, 딸기 꾸르륵 뿡 꾸르륵 뿡뿡 꼬꾸르륵 뿡뿡뿡. 선생님께 딸기 목걸이를 내미는 순간 뿌지직! 다람쥐의 엉덩이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다람이는 부끄러워 울음을 터뜨렸어요. 다람아, 괜찮아. 선생님이 도와줄게. 선생님은 다람이를 화장실로 데려가 길쭉길쭉 긴 코로 쏴 깨끗이 씻겨주셨어요. 바지에 응가가 묻었어요. 다람이가 다시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은 목에 두른 스카프를 푸셨어요. 걱정 마. 선생님한테 좋은 생각이 있단다. 선생님은 딸기 무늬 스카프로 치마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와, 딸기 치마네. 다람이가 눈물을 닦고 활짝 웃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람이는 딸기 목걸이를 선생님께 내밀었어요. 와, 정말 예쁘다. 선생님이 딸기 좋아하는 걸 다람이가 어떻게 알았지? 다람아, 고마워. 그런데요, 친구들한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다람이도 선생님 비밀 지켜줄 수 있니? 무슨 비밀이요? 바로 그때 선생님이 방구를 뽕
우리 선생님이 방구를 끼다니. 쉿, 비밀이야. 다람이와 선생님은 마주보고 활짝 웃었어요. 다람이는 선생님 목에 딸기 목걸이를 걸어드렸어요. 선생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잘 들었나요? 바지가 더러워진 다람이에게 선생님이 스카프로 치마를 만들어 주셨을 때 다람이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친구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달아주세요.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갖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호호가 응원합니다. 오늘도 호호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운 꿈 꾸세요. 내일 또 봐요. 오늘의 동화 민들레이 꿈. 꽃의 나라가 아침부터 들썩들썩 시끄러워요. 겨울이 지나고 봄, 여름이 되면 피어날 어린 꽃들이 저마다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빨간 장미가 말했어요. 나는 5월이 되면 제일 예쁘고 화려한 꽃이 될 거야. 모두들 내 화려한 모습에 감동하겠지? 흥! 넌 화려할지는 모르지만 나만큼 인기는 없지? 오죽하면 나를 보러 봄마다 구경을 오겠니? 나는 인기가 제일 많은 꽃이 될 거야. 벚꽃이 여린 가지를 흔들며 말했어요. 꽃은 향기가 좋아야 한다는 말을 모르는구나. 아카시아처럼 향기가 좋은 꽃이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 나는 저기 저 산 너머까지 내 향기를 퍼뜨릴 거야. 그게 무슨 소리니? 향기하면 바로 나엘락이지? 나는 너보다 더 향기로운 꽃이 될 거야. 두고 보라고. 이번에는 수국이 뽐내며 말했어요. 자고로 꽃은 탐스러워야 아름답다는 걸 모르는구나. 6월이 되면 난 예쁜 신부의 꽃다발이 될 거야. 모두들 멋진 꿈을 가지고 있구나. 어디선가 조그맣게 민들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꽃들이 민들레에게 물었어요. 조그맣고 노란 민들레야, 어쩌다가 할머니처럼 머리가 하얘졌니? 민들레야, 넌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니? 민들레가 수줍어하며 말했어요. 노란 꽃이 사라지면 흰 털이 나는데 이것을 갓털이라고 해. 내 씨앗은 갓털에 매달려서 멀리 멀리 날아갈 수 있단다. 그래도 머리가 하얗게 변하면 이쁘지가 않잖아. 민들레의 이야기를 들은 꽃들이 말했어요. 내 꿈은 이 언덕 너머로 날아가는 거야. 봄이 되면 자주 놀러왔던 작은 아이 기억하니? 호랑나비가 알려줬는데 몸이 아파서 밖에 나올 수가 없대. 그 아이 방 창가로 날아가 꽃을 피울 거야. 그리고 기운 내라고 말해주고 싶어. 건넌 마을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네 집으로도 날아갈 거야. 대돌 옆에 꽃을 피우면 할머니가 신발을 신을 때마다 나를 보실 거야. 내가 웃으며 인사를 하면 할머니가 외롭지 않으시겠지? 또 아랫동네 바둑이에게도 날아갈 거야.
바둑이에게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그럼 목줄에 묶여있는 바둑이도 조금은 덜 답답하겠지? 이게 바로 내 꿈이야. 아프거나 외로운 사람들에게 날아가 힘을 내라고 말해주는 것이 내 꿈이구나. 내가 그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어. 장미가 예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 작은 아이에게 빨리 나으라고 꼭 말해줘. 그리고 봄이 되면 나를 구경하러 오라는 말도 잊지 마. 벚꽃도 잎사귀를 살랑거리며 민들레를 응원하네요. 그래, 머리를 하얗게 하려면 힘들었을 텐데 참을성이 참 대단하구나. 나일락도 민들레를 칭찬했어요. 너희도 마찬가지잖아. 더 아름답게, 향기롭게, 탐스럽게 자라려고 노력하잖아. 힘들더라도 참고 노력하면 틀림없이 그 꿈을 이룰 거야. 작은 민들레가 힘차게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지만 모두 소중해. 그래, 맞아. 모두들 꿈을 이룬다면 정말 멋지겠다. 꽃의 나라의 모든 꽃들은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가장 아름답고 향기롭게 피어나기를 꿈꾼답니다. 잘 들었나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머리를 하얗게 만드는 노력을 한 민들레를 보면서 다른 꽃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친구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달아주세요. 친구 이름도 같이 적어주세요. 글을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이 적어주세요. 호호가 동화 읽을 때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내가 가진 멋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호호가 응원할게요. 오늘도 호호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운 꿈 꾸세요. 내일 또 봐요. 구독, 좋아요, 알림 꼭! 오늘의 동화 지우의 깨달음. 다녀왔습니다, 엄마. 내일 소풍 도시락은 뭐예요? 지우가 잔뜩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우가 좋아하는 김밥 싸줄까? 지우와 엄마는 김밥 재료를 사러 시장에 가요. 시장에 도착한 지우는 맛있는 음식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 핫도그 먹고 싶어요. 엄마는 핫도그를 사서 지우에게 건네며 말씀하셨어요. 지우야, 핫도그를 먹고 나서 막대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해. 지우는 엄마를 따라다니며 핫도그를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다 보니 어느새 핫도그는 막대만 남았지요. 지우는 막대를 버리려고 쓰레기통을 찾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쓰레기통은 보이지 않았어요. 지우를 본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지우야, 핫도그 다 먹었니? 그럼 엄마한테 주렴. 엄마가 대신 버려줄게. 아니에요. 엄마는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니까 제가 버릴게요. 그 뒤로도 한참을 걷느라 지친 지우가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보며 생각했어요. 아무도 안 볼 때 버리면 괜찮지 않을까? 나 하나쯤이야. 지우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막대를 슬쩍 버렸어요. 지우가 몰래 막대를 버리던 그때였어요. 잠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요. 마침 지나가던 미아원 아저씨가 땅에 떨어진 막대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도 이렇게나 많은걸요.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렸다고 해서 나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우리가 함께 이용하는 곳이 어떻게 될까? 미아원 아저씨의 질문을 듣고 지우는 쓰레기로 가득 찬 길을 떠올려 보았어요. 아저씨, 죄송해요. 저 하나쯤은 쓰레기를 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을게요. 하하, 잘못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모습이 보기 좋구나. 쓰레기는 아저씨가 버려줄 테니 이리 주렴. 고맙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우는 침대에 누워 잘 준비를 했어요. 오늘 우리 지우가 깨달은 게 참 많겠구나. 네, 엄마. 이제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바르게 버릴게요. 지우는 두근대는 마음을 안고 잠이 들었어요. 오늘 밤 지우는 어떤 꿈을 꾸게 될까? 오늘의 동화 오즈의 마법사, 원작 라이먼 프랭크 바움. 옛날 캔자스라는 작은 마을에 도로시라는 착하고 예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들판에서 놀던 도로시는 저 멀리서 회오리 바람이 몰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토토,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가자. 회오리 바람이 오고 있어. 도로시와 토토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회오리 바람은 도로시의 집을 들어 올려 캔자스 마을과 아주 멀리 떨어진 낯선 곳으로 데려갔어요. 대체 여기가 어디지? 토토, 큰일이야. 어떻게 마을로 돌아가지? 집 밖으로 나오자 낯선 마을의 사람들이 모두 도로시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고마워요. 바람에 날려온 당신의 집에 부딪혀서 우리를 괴롭히던 동적 마녀가 사라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도로시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마녀의 은빛 구두를 주었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혹시 캔자스 마을로 돌아가는 길을 아시나요? 우리는 모르지만 에메랄드 성에 사는 오즈의 마법사는 알고 있을 거예요. 저 노란 길을 따라 쭉 걸어가면 에메랄드 성이 나올 거예요. 도로시는 토토와 함께 에메랄드 성을 향해 마을 사람들이 알려준 길을 걸어갔어요. 막 들판을 지나려는데 허수아비가 말을 걸었어요. 나를 좀 풀어주겠니? 주인이 나를 꽁꽁 묶어놔서 참새들이 와서 자꾸 나를 괴롭히거든. 도로시는 허수아비의 팔과 다리에 묶여있는 밧줄을 풀어주었어요. 정말 고마워. 어디 가는 길이야? 집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기 위해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는 길이야. 그럼 나도 함께 가자. 나는 마법사에게 지푸라기 대신 지혜로운 머리를 달라고 할래. 그렇게 도로시와 토토, 허수아비는 함께 에메랄드 성을 향해 걸었어요. 숲을 지나던 도로시와 친구들은 녹이 슬어 움직이지 못하는 양철 나무꾼을 보았어요. 도로시는 양철 나무꾼에게 기름칠을 해주었어요. 정말 고마워. 너희는 어디 가는 길이니? 우리는 도움을 청하러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야. 그럼 나도 함께 갈래. 나는 차가운 철이 아닌 사랑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싶거든. 도로시와 친구들이 한참을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커다란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토토는 사자를 향해 사납게 지저댔어요. 그러자 사자가 납작 엎드리며 벌벌 떠는 게 아니겠어요? 얘들아, 나는 너희를 해치지 않아. 나는 겁이 많은 사자거든. 우리와 함께 오지의 마법사를 찾아가자. 너는 마법사에게 용기를 달라고 하면 되겠다. 그렇게 도로시와 토토, 허수아비와 양철 인형과 사자는 에메랄드 성을 향해 계속 걸어갔어요. 마침내 도로시와 친구들은 에메랄드 성에 도착했어요. 도로시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마법사에게 모두 다 얘기한 후에 자신과 친구들의 소원을 말했지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서쪽 마녀를 없애주면 너희의 소원을 모두 다 들어주마. 도로시와 친구들은 서쪽 마녀의 성으로 갔어요. 그러나 이미 도로시와 친구들이 온다는 것을 알았던 서쪽 마녀는 날개 달린 원숭이들에게 도로시와 친구들을 혼내주라고 했어요. 날개 달린 원숭이들은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과 겁쟁이 사자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이 나쁜 마녀야, 내 친구들 괴롭히지 마. 사자가 용감하게 마녀에게 달려들었지만 마녀는 사자를 발로 뻥 찼지요. 그때 허수아비가 도로시와 양철 인형에게 말했어요. 내가 마녀를 유인할 테니 뒤에서 몰래 마녀를 물리쳐줘. 마녀는 허수아비를 혼내주기 위해 횃불을 들고 다가왔어요. 그때 허수아비가 소리쳤어요. 바로 지금이야. 도로시 마녀에게 물을 뿌려. 도로시와 양철 인형은 바구니에 물을 떠다가 마녀를 향해 힘껏 부었어요. 그러자 물에 닿은 마녀가 스르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와, 못된 서쪽 마녀를 없앴다. 도로시와 친구들은 기뻐하며 만세를 불렀어요. 그때 양철 인형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다치는 줄 알고 너무 슬펐어. 도로시와 토토, 허수아비와 양철 인형과 사자는 기뻐하며 다시 오지의 마법사를 찾아갔어요. 오지의 마법사님, 이제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러자 오지의 마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미 허수아비는 마녀를 물리치는 지혜로운 머리를 얻었고, 양철 인형은 친구들을 위해 울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얻었고, 사자는 친구들을 대신해 뛰어드는 용기를 얻었단다. 와, 정말이네요. 그럼 저는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내가 신고 있는 은빛 구두를 3번 부딪혀 보렴. 도로시가 오지의 마법사가 한 말대로 구두를 3번 톡톡톡 부딪혔어요. 그러자 정말 도로시와 토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캔자스 마을의 집마당에 돌아와 있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도로시는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잘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은 오지의 마법사를 만나면 무엇을 달라고 하고 싶나요? 친구의 생각과 이름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글을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이 적어주세요. 친구의 생각이 쑥쑥 자라날 거예요. 이야기 속에 나오는 친구들은 각각 지혜와 따뜻한 마음과
용기를 오지의 마법사에게서 받으려고 했지만 여러 모험들을 통해서 이미 자신에게 그 모든 것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지혜와 따뜻한 마음과 용기를 스스로 찾아낼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호우쌤이 응원합니다. 오늘은 꿈속에서 도로시와 친구들과 함께 신나는 모험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호우쌤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운 꿈 꾸세요. 내일 또 봐요. 구독, 좋아요, 추천 꾹. 오늘의 동화 헬렌 켈러. 헬렌은 미국에서 부유한 집안의 예쁜 아기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태어나고 2살도 안 돼요. 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장애를 갖게 되었어요. 어린 시절 헬렌은 막무가내 고집불통에 음식도 손으로 마구마구 집어먹었어요. 식사 때마다 식탁 위에는 아수라장이 되기 일쑤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으니 부모님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헬렌을 지켜보던 부모님은 걱정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헬렌을 가르쳐줄 선생님을 모셔오기로 했어요. 여러 명의 선생님이 오셨지만 다들 오래가지 못하고 막무가내인 헬렌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앤 셜리번이라는 여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가르치러 오셨어요. 글자도 몰랐던 헬렌은 처음엔 앤 설리번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곤 했어요. 하지만 앤 설리번 선생님은 지치지 않고 헬렌을 정성껏 지도하셨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설리번 선생님 역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리번 선생님은 헬렌을 정성스럽게 가르쳤어요. 헬렌이 인형을 가지고 놀 때면 손바닥에 인형이라고 적어주셨고, 또한 헬렌이 과자를 먹을 때는 손바닥에 과자라고 적어주셨어요. 이렇게 헬렌은 사물에 하나하나 이름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가게 되었어요. 손으로 음식을 먹으며 포크와 나이프를 쓰지 않았던 헬렌은 설리번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렸지만,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음식을 주지 않으며 엄격하게 헬렌에게 식사 예절을 가르쳤어요. 헬렌은 나날이 차분하고 얌전해지며 설리번 선생님을 잘 따르게 되었어요. 꽃내음이 만발한 4월의 어느 날 산책 중이던 헬렌에게 설리번 선생님은 물을 손에다 대어주며 손바닥에 물이라고 쓰셨어요. 물을 마시게 한 후 마시다 라고도 쓰셨어요. 설리번 선생님 덕분에 세상을 새롭게 받아들이게 된 그날의 감동을 훗날 헬렌 켈러의 자서전인 나의 삶이라는 책에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로운 생각을 낳았습니다. 나의 손에 닿는 것은 하나같이 생생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새롭게 얻은 눈으로 본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400여 개의 낱말을 배운 헬렌에게 설리번 선생님은 점자책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점자책이란 오돌도돌한 점으로 되어 있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만지며 읽는 글자예요. 헬렌은 선생님의 입모양을 만져가며 발성법도 배웠어요. 두 사람의 이러한 노력으로 헬렌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당당히 입학하게 되었어요. 이후 헬렌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란 책 등 수많은 책을 썼으며 평생 장애인을 돕는 일에 힘쓰고 수많은 연설을 통하여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답니다. 잘 들었나요?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는 헬렌이 글을 배우고 책도 쓰고 연설도 하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평생 동안 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네요. 이렇게 되기까지 헬렌을 도운 앤 설리번 선생님도 참 훌륭한 분이시네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 상황에서도 그 어려움을 훌륭하게 이겨내고 극복한 헬렌 켈러에게 우리 친구들이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세요. 친구 이름도 같이 적어주세요. 글을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이 적어주세요. 호호쌤이 동화 읽을 때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씩씩하게 헤쳐나가는 긍정적인 어린이가 되기를 호호쌤이 응원합니다. 오늘은 눈을 감고 꿈나라에서 헬렌 켈러를 만나보세요. 오늘도 호호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운 꿈 꾸세요. 내일 또 봐요. 구독, 좋아요, 추천 꾹. 오늘의 동화 미소공주와 울보공주. 옛날에 미소공주와 울보공주가 살았어요. 미소공주는 뚱뚱하고 눈도 작고 코도 납작하게 못생겼어요. 울보공주는 날씬하고 눈도 크고 코도 오똑하니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사람들은 예쁘게 생긴 울보공주에게는 예쁘다고 칭찬하고 좋아해 주었는데 못생긴 미소공주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울보공주는 예쁘기도 했지만 울기도 잘했어요. 마음에 드는 물건을 갖고 싶어 사달라고 조를 때도, 하고 싶은 놀이를 어른들이 못하게 말릴 때도, 살짝 넘어져 무릎이 조금 아플 때도, 옷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음식이 맛이 없을 때도 엉엉엉엉 하며 마구 울어댔어요. 울면 어른들이 다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툭 하면 울어대는 울보가 되었어요. 자라면서 울보공주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점점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한편 미소공주는 생각했어요. 난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할 수 있을까? 라고요. 그리고 못생긴 얼굴이지만 얼굴에 미소를 담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미소공주는 고운 두 눈으로 웃고, 고운 두 손으로도 웃고, 고운 입으로 웃고, 온몸으로 미소 짓고 웃는
미소가 예쁜 사람이 되었어요. 두 공주가 자라나서 이웃나라 왕자님의 파티에 초대를 받아 가게 되었어요. 얼굴이 예쁜 울보공주를 본 왕자님은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울보공주님, 저랑 춤추시겠습니까? 왕자님, 저는 춤을 잘 못 춘답니다. 그래도 추시겠다면 함께 추도록 해요. 이럴 줄 알았다면 평소에 춤을 열심히 배워둘 걸. 후회스럽네. 울보공주는 이런 기회가 올 줄을 모르고 평소에 노력하지 않은 자신을 후회했어요. 춤을 추면서도 춤을 못 춘다고 계속 징징대고 흐느끼는 울보공주를 보며 왕자는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왕자님이 잠시 앉아 쉬는 중에 살은 좀 쪘지만 예쁜 미소를 띠고 우아하게 춤을 추는 미소공주를 보았어요. 처음에는 미소공주에게 관심이 없던 왕자님은 미소공주의 우아한 춤을 보며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미소공주와 춤을 추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미소공주님, 저랑 춤추시겠습니까? 미소공주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네, 왕자님! 하고 대답했어요. 그날 파티에서 왕자님과 미소공주는 즐겁게 춤을 추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후에 왕자님은 미소가 아름다운 미소공주에게 청혼을 해서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잘 들었나요? 왕자님은 왜 미소공주에게 청혼을 했을까요? 친구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달아주세요. 친구 이름도 같이 적어주세요. 글을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이 적어주세요. 호호가 동화 읽을 때 친구의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자꾸자꾸 울면 예쁜 얼굴도 못생겨지고요. 자꾸자꾸 웃으면 못생긴 얼굴도 예뻐진대요. 스스로 친구보다 못생겼다 생각해도 잘하면서 예쁜 말하고 예쁜 생각하고 예쁜 미소를 지으면 예쁜 얼굴이 된답니다. 많이 많이 미소 짓고 많이 많이 웃어서 모두 예쁜 친구들 되길 호호가 응원합니다. 오늘도 호호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운 꿈 꾸세요. 내일 또 봐요. 구독, 좋아요, 알림 꾹. 오늘의 동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원작 아라비안 나이트. 어느 작은 마을에 형 카심과 동생 알리바바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카심은 큰 부자였지만 욕심이 너무 많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지도 않고 혼자만 잘 살았어요. 알리바바는 가난했지만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들도 도와가며 즐겁고 부지런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알리바바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베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쿵, 쿵,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바람이 불면서 흙 먼지가 날리기 시작했어요. 알리바바는 두려운 마음에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잠시 후 저 멀리서 무섭게 생긴 40명의 남자들이 말을 타고 와서 바위 앞에 멈춰섰어요.
저들은 무섭기로 소문난 그 40인의 도둑이구나. 알리바바는 숨을 죽인 채 나무 위에서 그들을 지켜봤어요. 두목이 말에서 내려 바위 앞에 서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주문을 외웠어요. 열려라 참깨.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커다란 바위가 스르르 열리는 게 아니겠어요? 40명의 도둑들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자 바위는 다시 스르르 닫혔어요. 잠시 후 바위가 열리고 도둑들이 모두 나오자 바위는 다시 닫혔지요. 알리바바는 나무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도둑들은 알아채지 못했어요. 도둑들이 멀리 떠난 후 알리바바는 나무에서 내려와 동굴 앞으로 가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열려라 참깨. 그러자 정말로 바위가 스르르 열렸어요. 알리바바는 주위를 살피며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동굴 속에는 반짝이는 보석들과 금화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굉장하다. 이건 다 도둑들이 훔친 물건들이구나. 알리바바는 금화를 조금 챙겨서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금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금세 부자가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듣게 된 카심은 셈이 나서 알리바바를 찾아갔어요. 네가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되었다는데 무슨 돈으로 장사를 했니? 바른 대로 말해봐. 카심은 알리바바가 대답할 때까지 묻고 또 물었어요. 결국 알리바바는 카심에게 산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주고 말았어요. 형님,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도둑들에게 잡히면 큰일 납니다. 카심은 욕심에 눈이 벌게져서는 금화를 담을 자루를 잔뜩 챙겨서 곧바로 산속으로 갔어요. 보물이 가득하단 말이지. 몽땅 다 가지고 와서 이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어야지. 드디어 도둑의 동굴에 도착한 카심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열려라 참깨. 그러자 바위가 스르르 열렸어요. 카심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자 바위는 다시 닫혔어요. 카심은 가지고 간 자루에 보물과 금화를 가득 담고 또 담았어요. 카심은 다 들고 갈 수도 없을 만큼 가득 담은 자루를 끌고 바위 앞에 섰어요. 가만, 바위를 여는 주문이 뭐였지? 카심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도저히 주문이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열려라 찹쌀, 열려라 들깨, 열려라 보리. 아, 큰일 났네. 곧 도둑들이 올 텐데. 그때 동굴 밖에서 쿵, 쿵,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동굴 밖에서 두목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열려라 참깨. 동굴 안으로 들어온 도둑들은 카심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에 우리의 금화를 가지고 간 녀석이 바로 너였구나. 화가 난 도둑들은 카심을 때리고 꽁꽁 묶어 두었어요. 하루가 지나도 형이 돌아오지 않자 알리바바는 걱정이 되어 도둑의 동굴로 가보았어요. 그리고 동굴 안에 있는 카심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날 밤 도둑들은 동굴에 왔다가 카심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누군가 그 녀석을 데리고 갔다. 분명 이곳에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는 거야. 찾아내자. 도둑들은 마을로 내려가 갑자기 부자가 된 알리바바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카심을 데려간 사람이 바로 알리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며칠 뒤에 알리바바네 집에 얼굴을 가린 채 39개의 커다란 자루를 든 손님이 찾아왔어요. 저는 기름 장수인데 날이 저물어서 그러니 하룻밤만 쉬어가게 해주세요. 착한 알리바바는 그 사람을 집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도둑의 두목이었고 39개의 자루는 나머지 도둑들이 숨어 있는 거였지만 알리바바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런데 손님을 위해 뒷마당에서 식사를 준비하던 알리바바의 하녀가 커다란 자루에서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두목, 지금 나가면 됩니까? 알리바바가 잠들었을 때 잡기로 했잖아요. 집에 찾아온 손님이 40인의 도둑인 것을 알게 된 하녀는 두목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말했어요. 아직 기다려. 아직 아니야. 그러고는 얼른 집으로 들어가서 알리바바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알리바바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힘을 합쳐 40인의 도둑을 모두 잡았어요. 그리고는 알리바바는 동굴 안에 있던 보물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다 나누어 주었어요. 알리바바와 마을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 이웃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잘 들었나요? 알리바바처럼 동굴 속 보물들을 발견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친구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글을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이 적어주세요. 친구의 생각 주머니가 쑥쑥 자랄 거예요. 알리바바처럼 착한 마음씨와 지혜를 갖고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호우쌤이 응원합니다. 오늘도 호우쌤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운 꿈 꾸세요. 월요일에 또 봐요. 구독, 좋아요, 추천 꾹